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과목 재력학을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봅니다. 길이가 500mm, L = 500mm, 지름이 16mm, 균이랑 강봉의 양끝에 12kN의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여 하중 P는 12kN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봉에 이렇게 인장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길이 300마이크로메타가 증가하고 늘어나죠. 길이가 늘어난 축방향 변형량 델타가 300마이크로메타 증가하고 지름은 2.4마이크로메타가 감소하였다 그랬어요. 델타 제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델타 제로, 축방향 지름이 2.4마이크로메타, 델타 제로 또는 델타 다시로 놓죠. 델타 다시 감소하였다. 이 선형 탄성 거동하는 봉 재료의 포화성의 비를 구하라. 미를 구하라는 거죠. 포화성의 비 뮤는 얼마냐? 포화성의 비 뮤를 구하라. 오케이? 포화성의 비 뮤의 정의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죠.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그래서 입실론은 축방향의 원래의 길이분의 축방향의 변형량 델타. 입실론 다시는 횡방향의 원래의 길이, 지름이 D인 봉입니다. 지름 D분의 델타 다시 이렇게 표현이 돼서 D 곱하기 델타분의 L 곱하기 델타 다시 이렇게 식이 정리되네요. 여기다 갖다 대입시키면 되겠네요. D가 16mm 곱하기 델타가 300마이크로메타입니다. 300마이크로메타 그냥 들어가고요. L은 500mm 곱하기 델타 다시는 2.4마이크로메타 2.4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포화성의 비가 계산이 됩니다. 300마이크로메타, 2.4마이크로메타니까 마이크로메타 지워지고요. 16mm, 500mm에서 지워지니까 특별히 단위 환산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0.25가 떨어지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지름 D가 20mm, 구리합금 봉에 30kN의 축방향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 하중 P가 30kN의 축방향 인장 하중이 작용합니다. 구리합금 봉이에요. 봉에 이제 인장 하중이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죠. 작용할 때 최적 변형률은 약 얼마냐? 입실론 V,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를 구하라. 단 세로 탄성 계수는 E가 100GPa 주어졌고, 포화성의 비 미우는 0.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일방향으로 축하중이 작용할 때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는 입실론의 종변형률의 1-2 뮤로 정리된 식이 있죠. 입실론에 1-2 뮤를 집어넣습니다. 입실론은 종탄성 계수 2분의 시그마 1-2 뮤, 이렇게 2분의 시그마는 A분의 P 들어갑니다. A분의 P 들어가는데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하중 P의 1-2 뮤. 자, 이 식에다 집어넣고 계산해 봅니다. 종탄성계수 2가 100GPa, 100 곱하기 10의 구승 파스칼로 들어가자고요.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20mm면 0.02 메타 제곱 분의 하중 P가 30kN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으로 들어갑니다. 1-2 곱하기 뮤가 0.3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최적 변형률이 계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최적 변형률을 계산해 주면 0.00038 떨어지네요. 답이 4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을 봅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 단면 봉이 100kN의 압축 하중을 받고 있다. 봉이 압축 하중을 받아요. 압축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압축 하중 P는 100kN. 100kN. 재료의 경사 단면 ZZ 단면에서 ZZ 단면에서 지금
각이 30도 주어졌죠. 각이 30도 이렇게 주어졌어. 30도 주어졌습니다. ZZ에 생기는 수직응력 시그마 n과 여기에 이제 압축응력이 걸리겠죠. 압축 하중이 걸리니까 압축응력 시그마 n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단응력 타우가 걸리게 됩니다. 타우 n으로 났네. 타우 n을 구하라. 각각 몇 메가파스칼이냐. 봉의 단면적은 1000mm 제곱이다. 횡단면적이 1000mm 제곱.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n은 일축응력이죠. 일축응력하의 조합응력입니다. 시그마 n은 시그마 x에 즉 a분의 p 시그마 x에 코사인 제곱 세타 들어갑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때 이제 세타가 요 각이죠. 요 각이 세타인데 요 세타는 지금 30도죠. 30도로 바로 풀어버리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 n을 구해줄 수 있어요. 시그마 n, a, 면적 a는 4분의 파이 1000mm 제곱 주어졌네요. 분의 1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코사인 30도의 제곱 제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메가파스칼로 해서 계산해 주니까 75가 떨어지네요. 75. 그러면 답이 될 만한 게 3번밖에 없죠? 그럼 3번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 타우 n 굳이 구할 필요까지 없네요. 타우 n은 시그마 x의 사인 2분의 시그마 x의 사인 2세타 이렇게 정리되니까 a분의 p 곱하기 사인 2세타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00 분의 하중 p는 1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사인 60도 들어가면 되죠. 사인 60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메가파스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43.3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단응력이 됐든 이런 문제는 전단응력이 됐든 법소능력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딱 계산하고 다 다르니까 딱 찍고 넘어가면 돼. 시간상. 자, 그렇게 또 푸는 것도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 4번 문제를 봅니다. 4번 문제는 단면 계수가 0.01m 3승인 사각형 단면의 양당 고정보가 2m 길이를 가지고 있다. 양당 고정보예요. 양당 고정보의 단면적 A는 0.01m 3승. 0.01m 3승. 자, 고정보의 길이가 L이 2m 주어졌습니다. 중앙의 최대 몇 킬로니우턴의 집중 하중을 갈 수 있느냐. 중앙 집중 하중 P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단 제로의 허용 구피 능력 시그마 B는 단면 계수 시그마 B는 80메가파스칼이 주어졌습니다. 단면 계수분의 구피 모멘트로 계산해 주는 거죠. 단면 계수분의 구피 모멘트로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단면 계수가 주어진 거군요. 면적이 아니라 단면 계수가 주어진 거야. 0.01m 3승으로. 그러면 구피 모멘트는 양당 고정보 중앙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구피 모멘트는 8분의 PL이죠. 8분의 PL로 들어갑니다. 8분의 PL. 자, 공식 적용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구피 능력 시그마 B는 단면 계수 분의 8분의 P 곱하기 L. 8분의 P 곱하기 L. 여기서 하중 P를 계산해 주는 거죠. 구피 능력이 80메가파스칼 이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곱하기 10에 6승 해주자고요. 단면 계수가 0.01m 3승으로 주어졌으니까 구피 능력을 파스칼로 집어넣자고요. 10의 6승 파스칼. 단면 계수 Z는 0.01m 3승 곱하기 8분의 하중 P 곱하기 길이 L이 2m입니다. 8분의 PL. 여기서 하중 P를 계산해주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킬로 뉴턴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킬로 뉴턴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3200킬로 뉴턴 떨어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의 답은 4번.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지름 6mm 고등 강선을 지름 1.2m 원통에 감았을 때 그랬어요. 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통에 이렇게 감았어.
지름이 1.2m, 강선은 6mm, 6mm 이렇게 되죠. 뭐 우리 교재 연습 문제 있는 문제인 거로 보여져요. 감았을 때 강선에 생기는 최대 구피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이냐 그랬어요. 세로탄성 계수는 200기가파스칼이다. 여기서 발생이 되죠. 최대 구피 응력이. 그러면은 곡률 반경 로, 그리고 요 거리가 y라고 했을 때 y는 2분의 스몰 d로 보면 돼요. 구핑 공식 쓰면 되는 거죠. 로분의 2는 y분의 시그마입니다. y분의 시그마. 자, 이 식으로 풀면 돼요. 로는 2분의 라지 d 플러스 스몰 d 분의 종탄성계에서 2로 놓을 수 있고요. y는 스몰 y는 2분의 스몰 d 분의 구피응력으로 놓겠습니다. 구피응력 시그마 b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양쪽에서 2는 지워지니까 떨어뜨리고요. d는 1.2m 플러스 라지 d가 1.2m, 스몰 d는 6mm, 0.006m 분의 종탄성 계수 2는 200기가파스칼, 200 곱하기 10의 구성 파스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위한산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되겠네. D는 6mm니까 0.006m 분의 시그마 B 구핌 강도. 이렇게 해서 구핌 응력을 계산해주면 뉴턴 퍼 메타 제곱 파스칼로 계산이 됩니다. 파스칼로 계산이 돼요. 파스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메가파스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가파스칼로 구해 놓으면 답은 1000으로 떨어집니다. 1000. 4번입니다. 5번의 답은 4번.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문제 6번. 직사각형 B 곱하기 H 단면적 A를 갖는 보에 전단력 V가 작용할 때 최대 전단 응력은 그랬어요. 구형 단면이죠. B 곱하기 H 단면이에요. B 곱하기 H 단면의 최대 전단 응력은 도심. 자, 구핌을 받는 거죠. 지금 전단력 V가 작용할 때 그랬어요. 전단력 V가 작용할 때 구핌을 받는 상태로 해서 타우 맥시멈은 2분의 3에 부형 단면이면 2분의 3, 원형이면 3분의 4죠. 평균 전단 응력. 평균 전단 응력으로 정리된 식을 갖다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타우 미는 A분의 V로 들어가면 돼요. A분의 V. 2분의 3이면 1.5입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건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 응?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고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고 요런 것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그렇다 그러면 가감히 패스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푸셔야 됩니다. 7번 봅니다. 그림에서 고정단에 대한 자유단의 전 비틀림 각은 그랬어요. 전단 탄성 계수는 100기가파스칼이다. 비틀림 모멘트는 62.8 뉴턴메타. 봉의 지름은 4cm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비틀림각 세타를 구하는 공식 GIP분의 TL 들어가면 되죠. L 100cm 주어졌고 T 62.8 뉴턴메타 주어졌고 전단 탄성 계수 100기가파스칼 주어졌고 IP 64분의 파이 D 4승 32분의 파이 D 4승 들어갑니다. 4cm. 각도의 단위는 보기로 보니까 라디안 그대로 풀면 되죠. G는 100기가파스칼이니까 100 곱하기 10의 구성 파스칼로 들어가요. 곱하기 32분의 파이 곱하기 D 4cm니까 0.04m 4승 32분의 파이 D 4승 분의 T 62.8 뉴턴메타 그대로 들어가고 L은 100cm니까 1m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라디안으로 떨어집니다. GIP분의 TL 0.0025에서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의 답은 2번으로 떨어질 거고요. 다음 8번을 봅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 분포하종을 받는 보의 지점 B에서 구피 모멘트는 몇 킬로니우턴 메타인가 그랬어요. 돌출보입니다. 분포하종이 이렇게 이제 걸려 있죠. 걸려 있고 A점, B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B점에서 구피 모멘트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분포하종이 2kN/m 주어졌고 10m 스팬의 길이는 10m 주어지고 우측 돌출돼 나간 보의 길이는 4m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점의 구피 모멘트 구하라 그러니까 오른쪽을 자유물체도로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요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을 고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계방향 모멘트가 발생하겠죠. 이게 이제 MB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MB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MB는 2kN 곱하기 단위가 MB의 단위가 킬로뉴턴 메타죠. 킬로뉴턴 메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킬로뉴턴 메타니까 그대로 들어가고요. 곱하기 길이 4m 곱하기 중앙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요 길이는 2m가 됩니다. 2m 이렇게 해서 16 킬로뉴턴 킬로줄이 나옵니다. 16 킬로줄.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9번. 두께 10mm인 강판으로 직경 2.5m 원통형 압력용기를 제작하였다. 자, 원통형 압력용기. 원통형 압력용기예요. 이런 압력용기에 압이 차는 거죠. 압이 차요. 이렇게 최대 내부 압력이 1200kPa일 때 1200kPa일 때 축방향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그랬어요. 원통. 이거 원통이네요. 그죠? 원통의 축방향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축방향 응력. 축방향 응력 시그마 제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축방향 응력 시그마 제에서 4t분의 PD입니다. 4t분의 PD로 들어가죠. 4t분의 PD. 자, 이렇게 들어가요. 4t분의 PD. 원주 응력은 둘레 방향으로 발생되는 원주 응력은 2t분의 PD. 축 응력은 4t분의 PD. 그 4 곱하기 자, 두께가 10mm 0.01m 분의 내압 1200kPa 12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곱하기 직경 내경이죠. 원통의 내경 2.5m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뉴턴 메타 제곱으로 떨어져 파스칼입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해서 파스칼로 떨어지게 됩니다. 메가파스칼로 떨어지죠. 메가파스칼로 계산해주면 답은 1번이 됩니다. 75메가파스칼 75메가파스칼에서 1번을 답으로 보면 되고요. 문제 10번 봅니다. 문제 10번은 단면적이 각각 A1, A2, A3고 탄성계수가 각각 E1, E2, E3의 길이 L인 재료가 강성판 사이에 인장하중 P를 받아 탄성 변형했을 때 재료 1, 3 내부에 생기는 수직응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1과 3.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해서 주어졌고 압축응력이 걸리는 거죠. 인장이군요. 인장이 걸려요. 이렇게 인장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풀도록 합니다. 어떤 걸 적용시키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병렬 연결 부재가 있어요. 병렬 연결 부재. 병렬 연결 부재가 있어. 이런 이제 병렬 연결 부재에서 이제 압축하중이 가해질 때 뭐 1번, 2번 부재라고 하면 1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재에 2번의 부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2번의 부재를 1번의 부재가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압축응력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압축응력 시그마 1은 A1, E1 플러스 A2, E2분의 하중 P 곱하기 E1 이렇게 구했죠. 시그마 2는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 곱하기 E2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부재가 하나 더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3번 부재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러면 이 3번 부재에 발생하는 압축응력도 시그마 3도 구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분모만 늘려주라 그랬죠. 분모만 늘려주면 돼. A3, E3 이런 식으로 A3, E3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3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시그마 3도
A1, E1 플러스 A2, E2 플러스 A3, E3분의 P 곱하기 E3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부재에 발생하는 압축 응력도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그 맥락, 개념 이런 쪽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인장하중이 이렇게 가해지잖아요. 인장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면 1번, 2번, 3번 부재들이 그 하중을 나눠 가져요. P1, P2, P3 이렇게 나눠 갖고 P1, P2, P3 이 합이 P랑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P1과 P2, P3를 계산해서 A1, A2, A3 면적이 되니까 시그마 1을 계산하려면 A1분의 P1이고 시그마 2를 계산하려면 A2분의 P2고 시그마 3를 계산하려면 A3분의 P3예요. 그래서 A1, A2, A3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죠. 길이 L은 늘어나는 변형량은 똑같아요. 길이가 똑같고 변형량도 똑같고 그러니까 후크의 법칙 써서 방정식을 3개를 만들어서 커플해가지고 풀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정리했던 개념을 적용시켜서 풀어내면 됩니다. 자, 결과식은 똑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중들을 나눠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나 이 경우도 뭐야? 하중을 다 나눠갖게 되는 거죠. 하중을 누르고 있으면 P1 부재가 받을 수 있는 하중, P2가 받을 수 있는 P3 부재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병렬 부재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응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 표현식과 같게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판단을 빨리 하고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1은 A1, E1 플러스 A2, E2 플러스 A3, E3분의 P 곱하기 E1 이렇게 되는 거고 시그마3는 A1, E1 플러스 A2, E2 플러스 A3, E3분의 P 곱하기 E3 이렇게 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선택하면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자 넘어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요 케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11번 문제 봅니다. 문제 11번. 지름 20mm, 길이 50mm인 구리막대 양단을 고정하고 가열하여 40도씨 상승했을 때 고정단을 누르는 힘은 약 몇 킬로뉴턴인가 그랬습니다. 구리의 선팽창 계수 알파는 0.16 곱하기 10의 -4승 퍼 도시고 세로탄성 계수는 110기가파스칼이다. 여름용 문제죠. 양단을 고정해 놓고 가열을 해서 40도씨 상승시켰어요. 그러면 여름력을 힘을 구하는 거니까 여름력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죠. 2의 입실론 이퀄 2의 알파 델타 t 이퀄 a분의 p입니다. 자, 여기서 하중 p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하중 p는 면적 a에 2의 알파 델타 t로 계산해 줍니다. 지름이 20mm니까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02의 제곱 곱하기 종탄성 계수 파스칼로 종탄성 계수 110 곱하기 기가파스칼 파스칼로 들어갑니다. 10의 9승 곱하기 알파 0.16 곱하기 10의 -4승 들어갑니다. 곱하기 델타 t는 40도씨죠. 40도씨에서 들어가죠. 그럼 계산하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곱하기 10의 -4승 해서 킬로뉴턴으로 단위 맞춰주면 되겠고 자 22킬로뉴턴이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름 10mm, 길이 2m, 둥근 막대 한 끝을 고정하고 타단을 자유로이 10도만큼 비틀었다면 막대에 생기는 최대 전단 응력은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재료의 전단 탄성 계수는 84기가파스칼이다. 비틀림과 세타로 풀어야죠. 비틀림과 세타는 GIP분의 TL로 들어갑니다. TL 이렇게 들어가죠. GIP분의 T는 타우 제피로 들어가요. 타우 곱하기 제피 곱하기 L로 해가지고 들어가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전단 응력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전단의 타우를 구하겠습니다. 비틀림 각이 10도니까 10 곱하기 180분의 파이에서 라디안으로 바꾸겠습니다.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꿔놓고 전단 탄성 계수는 80 기가파스칼이니까 80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 곱하기 IP
32분의 파이 d 4승 들어갑니다. 직경이 10mm니까 메타로 고치면 0.01의 4승 분의 타우 구하는 값이고요. ZP는 16분의 파이 d 3승 들어갑니다. 파이 곱하기 0.01의 3승 곱하기 자 L은 2m입니다. 2m에서 타우를 계산해주면 뉴턴 퍼 메타 제곱 파스칼로 떨어지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면 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 능력을 계산하면 36.6 메가파스칼로 떨어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32번의 답은 2번으로 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13번을 봅니다. (13번) 지름이 2cm고 길이가 1m인 원통형 중실 기둥의 자굴에 관한 임계 하중을 오일러 공식으로 구하면 약 몇 킬로니우턴인가 그랬어요. 자, 지름 D가 2cm, 길이 L이 1m, 1m. 자, 임계 하중 구하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임계 하중 PCR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죠. 기둥은 양단 회전이고 양단 회전이면 N은 1입니다. 단말계 수는 안 줬죠. 양단 회전이고 하면 단말계 수가 1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 중탄성 계수 2는 200기가파스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계 하중 PCR은 L 제곱분의 N 파이 제곱 EI로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서 계산을 해줍니다. L은 1m 제곱, N은 1이고요. 파이 제곱 곱하기 종탄성 계수 200 곱하기 일단 10의 구승 파스칼로 들어가고 곱하기 I는 1이니까 64분의 파이 D 4승 파이 곱하기 0.02의 4승에서 계산해주면 뉴턴으로 떨어지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킬로 뉴턴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15.5kN에서 답은 3번으로 떨어집니다. 3번으로 답을 보면 되겠고요. 다음 14번을 봅니다. 문제 14번. 그림과 같은 등분포화 중 오메가가 가해지고 B점에 지지되어 있는 고정 지지보가 있다. A점에 존재하는 반력 중 모멘트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A점의 모멘트 구하라는 거죠. A점의 모멘트를 구하라. 1단 고정 타단 지지보 부정 정보입니다.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에 지금 등분포화 중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오메가의 등분포화 중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두 개의 외팔보에 합으로 변형시켜서 반력 구하라 그랬죠. 이렇게 반력이 존재하고 이 A점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반력을 일단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지 돼. 아니면은 외팔보의 합으로 변형시켜서 외팔보의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거, 그리고 외팔보 오른쪽 끝단에 RB의 집중하중이 상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에 대한 그 처짐을 계산하면 처짐이 제로가 돼야죠. 처짐이 제로가 돼야지 되니까 등분포하중이 누르고 있을 때 처짐 8EI분의 오메가 L의 4승 8EI분의 오메가 L의 4승 그리고 RB가 상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처짐은 3EI분의 RB 곱하기 L의 3승 크기가 같죠. 그렇게 해서 아래 RB를 정리하는 건데 RA를 정리하면 RB를 정리하면요. RB가 8분의 3 오메가 L이 나오고 RA는 8분의 5 오메가 L이 나와요. 집중하중으로 고치면 오메가 L이 돼야지 되겠고, 그래서 A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면 오메가 L 곱하기 2분의 L 시계 방향, RB 곱하기 L 반시계 방향, 요거의 차가 되는 것이죠. 자, MA는 8분의 3 오메가 L 8분의 3 오메가 L 곱하기 L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자,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해주면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분의 오메가 1 제곱 8분의 3 오메가 1 제곱해서 8로 통분을 하는 거죠. 통분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뭐 방향과 관련된 부호니까, 자, 그 감안해서 답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8분의 오메가 1 제곱의 반시계 방향 모멘트입니다. 반시계 방향 모멘트. 이렇게 발생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5번을 봅니다. 그림과 같은 1단 고전 타단 지지부의 중앙에 P= 4800N의 하중이 작용하면 그랬어요. 지금 또 부정정보예요. 자, 이번 문제에 보면은 부정정보가 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집중하중 걸리고 반력이 RB고, 이렇게 L이 300mm 센티미터로 주어졌고 4800 뉴턴으로 해서 주어졌고, 중앙 집중 하중이죠. 150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요. 이렇게 반력 RB는 약 몇 킬로뉴턴인가 그랬어요. 역시 이제 웹팔보의 합으로 변형시켜서, 정정보의 합으로 변형시켜서 부정정 문제는 풉니다. 웹팔보 중앙 집중 하중에 작용하는 경우와 웹팔보 우측단의 RB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거. 웹팔보 중앙에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우측 자유단에서 발생하는 처짐은 48 EI분의 OPL 3승이 되고, RB가 상방향으로 작용할 때 우측단의 처짐은 3 EI분의 RB 곱하기 L의 3승이 됩니다. 그 크게 같아야죠. B점에서 처짐은 제로다. 이런 변형 조건식을 만들어서 RB를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RB는 16분의 OP로 정리되는 거죠. 16분의 OP. 16분의 OP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16분의 5 곱하기 P 4800 해서 계산하면 뉴턴으로 떨어지게 되겠고, 지금 킬로 뉴턴으로 구하라 그랬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킬로 뉴턴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14번 문제도 그렇고 15번 문제도 그렇고 부정정보 문제가 지금 3문제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4번 문제였죠. 4번 문제 하고 지금 14번, 15번 문제는 부정정보인데, 이런 이제 부정정보의 이제 기본 케이스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거, 그런 내용을 공식화해서 암기하고 계셔도 바로바로 풀 수는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자,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해서 풀든가, 아니면은 공식으로 암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다. 자, 16번을 봅니다. 반원 부재의 그림과 같이 0.5R 지점에서 하중 P가 작용할 때 지지점 B에서의 반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시그마 MA = 0 모멘트 평형식을 세웁니다. 자, 특수 보지만 기본 개념은 똑같다. 적용하는 거는. 이 문제도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죠. 풀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B점의 반력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B점의 반력 RB 곱하기 2배의 R,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발생하는 모멘트하고 P 곱하기 4분의 3R 이렇게 해서 구한 모멘트하고 크기가 같아야죠. 2분의 3R이군요. 2분의 3R. 이렇게. (2분의 3R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그러니까 R 플러스 0.5R이잖아요. R 플러스 0.5R이니까 R 플러스 2분의 1R이죠. 그러니까 2분의 3R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RB 구해줍니다. RB를 계산해 주면 R은 넘어가니까요. 4분의 3P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17번.
문제를 봅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각각 BH인 직사각형에서 A점에 관한 극간성 모멘트는 얼마냐 그랬어요. 구형 단면입니다. 구형 단면인데 폭이 B고 높이가 H고 중심을 통과하고 있는 수직축 Y축이 될 거고요. 다음 바닥을 지나는 축이 X축이 되는데 이 점이 지금 A점이에요. A점이 되니까 X축, Y축 이 축에 대한 극단면 극간성 모멘트 IP 구하라는 거죠. IP 구하니까 IP는 IX 플러스 IY인데요. IY는 도심을 통과합니다. 도심을 통과하니까 IGY로 들어가면 돼요. X축은 도심을 통과하는 축이 아니라 도심으로부터 2분의 H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X는 평행축 이동 정리로 해서 계산을 하고 IGY는 도심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니까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IX를 계산하면 IGX 플러스 2분의 H의 제곱 곱하기 면적 취해주면 됩니다. IGX는 12분의 BH 3승이고요. 4분의 BH 3승이 되겠죠. 그래서 12로 통분합니다. 그래서 12분의 4 BH 3승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IP는 IGX가 12분의 BH 3승이고 12분의 4 BH 3승이고 플러스 IGY는 12분의 B 3승 H 이렇게 되겠죠. 12분의 BH로 묶으면 4배 H제곱 플러스 BA 제곱으로 묶일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지를 보면 자, 2번에 있죠. 1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 봅니다. 문제 18번. 상단이 고정된 원추 형태의 단위 최적에 대한 중량을 감마라고 하고 원추 밑면의 지름이 D, 높이가 L일 때 이 재료의 최대 인자 응력을 나타내는 식은 단 자중만 고려한다 그랬어요. 원추봉, 자중만 고려시 원추봉의 최대 응력 구하는 문제죠. 자, 딱 보면 벌써 답이 딱 보입니다. 시그마 맥시멈은 감마 곱하기 L의 3분의 1이죠. 딱 보여요? 보여. 이렇게. 요런 봉, 직경이 D고 길이가 L인 요런 봉의 최대 응력 시그마 맥시멈, 최대 인자 응력 시그마 맥시멈은 고정단에서 발생하죠. 고정단에 발생하니까 시그마 맥시멈은 A분의 면적 A분의 무게, 이 무게가 들어가요. 비중량 감마에다가 AR 이렇게 해서 면적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 자, 요걸 가지고 원추봉을 만든 거예요. 지금 원추봉을 이렇게 원추봉을 만든 거죠. 원추봉을 만들면 부피가 3분의 1로 준다 그랬어. 부피가 3분의 1로 주니까 응력은 역시 3분의 1로, 무게가 3분의 1로 줄어요. 무게가 3분의 1로 주니까 응력도 3분의 1로 준다. 자,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음 19번 봅니다. 보의 길이가 L인 등모파 중 오메가를 받는 직사각형 단순보입니다. 단순보의 최대 처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의 자중은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단순보의 등모파 중이 작용할 때 처짐 델타는 384 2i분의 5배의 오메가 L의 4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죠.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그랬어.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384 2에 i는 12분의 BH 3승이 들어가요. 12분의 BH 3승 들어가고 5배의 오메가 L의 4승으로 해서 처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의 처짐은 폭에 정비례한다. 틀렸죠? 반비례합니다. 폭에 반비례합니다. B에 반비례하고요. L의 3승에 정비례한다. L의 4승에 비례하죠? L의 4승에 비례하니까 틀렸고 2번도. 3번은 보의 높이에 2승에 반비례한다. 3승에 반비례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 세로탄성 계수 2에 반비례한다. 맞죠? 종탄성 계수 2에는
세로탄성계수 2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봐야죠. 19번의 답은 4번.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통 코일 스프링에서 코일 반지름이 라지알, 소선의 지름이 스몰 d, 전단탄성 계수를 G라 하면 코일 스프링 한 권에 대해서 하중 P가 작용할 때 소선의 비틀림각 파이를 나타내는 식은 그랬어요. 자, 원통 코일 스프링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겨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원통으로 가정을 해서 이제 처짐각 비틀림각 세타 파이로 났어. 지금 소선의 비틀림각 파이는 세타라고 표현했던 각이죠. 이제 요 세타를 R 곱하기 자, 좀 확대해서 그려줄게요. 좀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평균 직경을 라지 D로 잡은 거죠. 평균 직경을 라지 D로 잡고 봤을 때 얘를 이렇게 비틀리는 거야. 지금 코일 스프링이 지금 비틀림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틀림이 이런 식으로 비틀림각이 발생이 돼. 비틀림각이 발생이 돼요. 이때 이제 비틀림각 세타는 반지름 알고 비틀림각인데 이게 이제 변형량을 표현해 준다는 게 자꾸 세타로 가네요. 변형량 요 델타 변형량 요 델타가 R 곱하기 세타예요. R 곱하기 세타. 그러니까 세타는 즉 파이죠. 파이는 R분의 세타, R분의 델타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R분의 델타 이렇게. 우리가 비틀림을 정리할 때 봉의 비틀림 정리할 때 이렇게 해서 비틀림을 가하면 요 직선이 수평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바뀐다. 이때 요 각이 델타 전단각이죠. 전단 변형량 요 벌어진 각이 전단각이고 델타가 전단 변형량이고 요 안쪽 각이 지금 세타고 그러면 세타는 R분의 델타 비틀림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R분의 델타. 그래서 R분의 델타는 코일 스프링에서 델타를 구하는 공식은 GD 4승분의 64N P의 R의 3승 이렇게 해서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GD 4승분의 64NP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4번으로 나온다는 거지. GD 4승분의 64NPR 3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원통 코일 스프링을 이런 한 봉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상당시킨다는 거야. 상당시켜 놓고 비틀림에 의해서 변형이 될 때 발생되는 그 각 세타 이렇게 해서 제가 공식 정리해 드렸죠. 공식 정리할 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드렸단 말이야. 델타가 GD 4승분의 64 NPR 3승 델타가 R 곱하기 세타다 이렇게 놓고 이때 세타가 GD 4승분의 64 세타가 이제 GIP분의 TL이잖아. GIP분의 TL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LIP 해가지고 공식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적인 거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4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20번에 4번. 자, 이렇게 해서 21년도 1회 문제 재료역학 20번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딱 봐가지고 지금 뭐 18번, 19번, 20번 뭐 푸는데 문제 없죠. 그다음 17번 문제 이거 극단면 2차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16번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고, 그다음 14번, 15번 부정정보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고, 13번 기둥 기본 공식 적용시켜서 푸는 문제고, 그렇게 보면은 뭐 20문제가 가히 그렇게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소하게 또 나온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재료역학은 항상 시간 신경 써서 문제풀이 해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